Hi everyone, one, two.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첫 1위를 했습니다. 뮤직뱅크와 네, 그러고 이제 트로피 받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음악 방송에 재소환되고 나서 1위 후보에 든 음방에서 다 1위를 저희가 했어요. 믿기지도 않게. 후보에만 들어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놀랄 일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상을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믿기지도 않으면서 너무너무 신나기도 하고 일단 용감한 형제 사장님이 누구보다도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수요일이라고 되게 의미 있는 수요일을 보내고 그 3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불안감에 대해서 좀 감정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역주행을 한 지 한 3주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멤버들이랑 다 실감이 안 나서 계속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가 않는다 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체감을 했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찰나에 또 좋아하면서도 다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멤버들도 다 똑같이 저희가 이런 관심과 사랑을 너무 처음 겪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20대 초반이었거나 뭐 요새 어린 친구들이나 미성년자였더라면 조금 더 부담이 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30대에 네, 접어들다 보니까 더 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미숙한 모습, 서툰 모습 보여드리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서툰 모습 네. 보여드리기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것도 있고 네, 행복해서 잠을 못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제 해외 팬들한테도 되게 많이 파급력을 미친 것 같아요. 위문 공연이 사실 그들에게는 신기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쌓은 노력과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롤린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또 약간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좀 어떻게 위문 공연을 외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롤링이랑 운전만의 사이 3년간의 공백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4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저희가 그 운전만에 나오기 전에 이제 롤린이 나오고 3년 5개월 공백기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3년 5개월 동안 운전만해라는 곡을 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실에서 나갔고 우리가 이제 어떤 컨셉을 할지 회사에 이제 찍어서도 보내고 이런 컨셉이 하고 싶어요. 뭐 저런 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엄청나게 뭐 그렇게 뭐 피드백을 받은 게 아니라서 3년 5개월이 지났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운전만에는 마지막 이제 그때쯤에 저희가 이제 안무와 이제 다 같이 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대표님한테 이제 어떠시냐, 저희가 이렇게 지금 3년 5개월 공백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앨범 4개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나온 앨범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가 네, 그때가 코로나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원래 이 시기 때 너희가 나오기는 좀 힘든 시기야. 사실상 지금 나와도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너네 열심히 해봐라.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자마자 또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갑자기 태풍이랑 장마가 또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낸 앨범인데 활동을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악 방송도 갑자기 결방이 되고, 네 그때 막 장마 때문에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악 방송도 결방이 되고 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청천벽력 같은 네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저희가 고생해서 나온 앨범인데 이것마저도
우리한테는 안 되는 건가? 이제 정말?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었고, 되돌아보니까 그랬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네. 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미담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나갈지 네. 여러분들을 놓고 간 작은 이제 그런 지방 무대에서도 약간 최선을 다해서 늘 열과 성을 다해서 무대 하셨다는 이제 유화들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 정말 존버는 승리한다를 직접 문서 실천하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자료 찾아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스토리들이. 그래서 멤버분들은 혹시 각자의 가장 큰 그 존버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버티는 느낌도 물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고 멤버들 사이에서 마지막에는 제가 운전만의 활동을 할 때는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행복하고자 해서 선택한 직업이고 일인데 그 일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게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랑 이런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무대에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사실은 근데 군부대를 갔을 때는 솔직히 반응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 저희한테 유입해주신 여자 팬들도 많지만 초반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이 있었을 때 뭔가 군부대 그 무대 위에 서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그 눈빛이 이제 보이잖아요, 무대 위에서도. 근데 너무너무 응원을 해주시고 그냥 저희가 웃는 거 하나에 인사 하나에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군부대 갔을 때 군인분들이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받았을 때 아, 이분이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막 하는 일이 많잖아요. 군대에서는 정해져 있는 취침 시간도 있고 기상 시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아껴가면서 하나하나 그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알게 모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이제야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무대에서 되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제가 버틸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게 저희한테 오히려 반대로 에너지가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군부대 무대가. 저도 뭐 물론 멤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공백기 사이에 되게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가족 보고 부모님 보고 버텼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 부모님은 늘 제가 지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전에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참고 하면 너한테 기회는 올 거니까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 무조건 잘해도 되지만 뭐 기회가 오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뭐 필요하다. 그런 뭐 상황이 뭐 너가 이제 준비된 상황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힘들 때마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도 똑같을 거예요. 네, 가족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자신과의 싸움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수를 시작하게 된 것도 굉장히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셨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부모님한테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나는 이걸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러기까지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제 못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시작하고 나서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뭔가 그리고 팀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너무 안 따라주고 상황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금전적인 그런 어려움 같은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 자신을 믿고 아무리 내 꿈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을 가지고 싶어도 점점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버티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확신이나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어요. 저는 이 존버라는 게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이제 내 약간 뭐 자존심을 놨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고가 있으니까 이제 일을 했어요. 몰래 회사 몰래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느꼈던 건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뭐 그냥 안 해, 뭐 이렇게 뭐 이거 안 하고 나 그냥 다른 거 할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우리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버텼던 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니란 걸 느꼈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뭐 다른 데서 보셨다시피 뭐 자격증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한켠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었고 이렇게 역주행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16년 2월에 그때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약간 각자의 그런 데뷔 스토리 음.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각자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수로 데뷔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췄었는데 그렇게 춤추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동아리 들어가면서 춤을 이제 추면서 그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가수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일단은 아이돌보다는 대학을 일단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면 아이돌 해도 되겠느냐 해서 엄마가 그럼 그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아이돌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생도 이제 한 5년 정도 연습생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브걸스로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데뷔를 하게 되었죠. 네. 저는 사실 그 브레이브걸스 저는 이제 아이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멤버였거든요. 근데 저는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작곡가 회사니까 제가 음악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쪽에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면 뭔가 더 배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돌에 이제 뽑히게 되고 나서 좀 이제 방향성은 솔직히 조금 몰랐었어요. 처음에 제가 데뷔 초에 보면은 되게 어리벙벙해요. 제가 카메라도 못 잡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혼도 많이 났고 그런데 점점 이제 멤버들이랑 이제 무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되게 재밌구나. 그전에는 노래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춤추면서 노래하니까 이게 뭐 내가 처음에 내가 원했던 방향성이 이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너무 언니들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삼촌이 방송국 쪽에서 일하셔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외국에 가면서부터 이렇게 뭔가 오디션이라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꿈만 가지고 다니다가 대학교를 들어오고 나서 그때도 뭐 이제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냥 대학교에 몰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변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음악을 하겠다고 자기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다고 그러면서 어디 오디션을 그냥 냅다 갔대요. 근데 걔가 거기를 한 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붙으면 나도 붙어야지 하면서 저도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몇 번 와가지고 근데 데뷔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 회사들을 돌아다녀봐도 뭐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기준은 없지만 이제 큰 회사들 대형 기획사들 뭐 위주로
가진 않았지만 말이 왜 이럴까요? 약간 큰 대형 기획사 이제 친구들을 봐도 데뷔를 못하고 무수히 이제 나오게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친구들도 저렇게 데뷔를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가 23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용감한 형제 대표님이 나이를 그렇게 크게 상관을 안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저를 연습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도 제가 데뷔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안 되면은 그냥 나가자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연습생 그만하고 친구들처럼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 데뷔도 하고 데뷔한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데뷔가 목적이었었는데 데뷔를 하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예, 무수히 많은 가수분들이랑 또 계속 대결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나만의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제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더라도 어떻게 멋있게 좋게 막 사람들 기억에 남으면서 좀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좀. 그러니까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더 내려오실 생각을. 네, 저는 21살 때부터 이제 가수를 하겠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반대가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활 잘 하다가 휴학을 하고 허락 없이 휴학을 하고 가수를 준비를 했었는데 되게 많이 이제 실행이 안 됐어요. 팀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이제 저희 지금 용감한 형제 대표님을 만나기 이전에 준비를 했던 팀들이 다 무산이 되고 계속 실패를 겪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었었어요. 이전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연습생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이제 연습생 때 했었는데 그렇게 동거동락하던 친구들이랑 갑자기 팀이 무산이 되면서 이렇게 증발이 되니까 그것도 되게 심적으로 엄청 힘들더라고요.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가수 생활을 솔직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계속 실패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도 점점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대 중반을 그렇게 다 보냈고 주변에서도 이제 걸그룹 준비하기는 힘들지 않겠니? 20대 중반이면 이미 데뷔를 했어야 할 나이일 텐데 라고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인터뷰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제가 가수 연습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연기 연습생으로 들어왔었어요. 저희 회사에 연기자 파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연기자 파트로 제가 처음에 오디션을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용감한 형제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과거에 가수 연습생을 했던 이력을 보시고 가수 엔터 쪽으로 우리 이제 가수 음반 쪽으로 와서 오디션을 한번 봐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엔 정말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내가 너무 데뷔를 하고 싶고 가수가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 해왔으니까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대표님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그럼 일단은 가수 파트로 옮겨보지 않겠니? 우리가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을 다시 이제 멤버 충원을 해서 나갈 예정인데 거기 연습생으로 한번 들어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브레이브걸스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는 게 또 이제 순리잖아요. 선리고 근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3주밖에 안 됐지만 좀 앞으로의 마음가짐이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내려오는 거 생각 벌써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당연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는 거고, 네, 또 내려오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가 정말 저희보다 힘든 분들 당연히 너무 많으실 거예요. 진짜 저희는 이건 힘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든 부분이 힘든 거지만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했을 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갑자기 데뷔를 해서 운이 좋게도 갑자기 1위를 하고,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승리의 맛을 보거나 이러지 못했었어요, 사실. 너무 값진 지금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이 기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항상. 그렇다면 다시 내려오게 되더라도 그때 우리가 이때 훨씬 힘들었었는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거잖아. 이거를 잊지 않으면 내려오는 것도 저는 별로 솔직히 두렵지 않고요. 전 당연히 내려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들고 우리 멤버들도 당연히 지금은 너무 못 봤던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또 내려오는 게 당연히 무섭겠지만 저희는 팀이잖아요, 넷이. 누군가는 두렵고 힘들 때 저희가 잡아줄 수 있고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심이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네. 뭐 마음가짐이나 겸손한 그런 것도 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룹의 아이덴티티라던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컨셉이나 뭐 장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그룹은 이걸로 밀고 가야겠다, 혹은 이걸 네. 좀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멤버들과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점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우리 팀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제 뭐 팀에 대한 이제 멤버 교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프로듀싱 회사이기도 하고 곡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차별하는 다른 점은 다른 그룹과 차별하는 좋은 곡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저는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여기까지 이제 인정받게 된 것도 숨은 명곡이라고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저희 곡에 대한 뭔가 자부심은 네,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방향성을 못 잡았었어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희에 대한 뭔가 확실한 뭔가 뭐 특징이나 네, 개성을 확실히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 역주행을 통해서 대중분들이 그거를 알아주시고 잡아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곡으로 일단 곡에 대한 퀄리티와 네, 또 확실한 저희 브레이브걸스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그거를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요. 살짝 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썸머퀸 자리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몇 년째 부재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롤링이 끝나고 나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대중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운전만 해라는 곡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우리의 느낌은 약간 그 비어있는 자리를 굉장히 차지하고 싶었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그 옛날에 시스타 선배님들의 프로듀싱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5개월 동안 공백기일 때 시스타 선배님들 노래나 이런 거 좀 커버를 많이 해서 대표님께도 보여드리고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팬분들이 이제 롤링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클리셰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롤링은 어떤 의미인지. 롤린이요? 지금 롤린은 진짜 저희에게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준 약간 뭔가 항상 아쉬웠는데 이제 그 한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젠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약간 으뜸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곡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롤린이란 곡으로 저희가 아무튼 주목을 받고 지금 관심과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저희처럼 힘든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저는 그냥 딱 저희가 역주행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뭔가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도움 같은 걸 주고 싶다. 근데 저희가 아무튼 롤린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곡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작이지만 좀 더 이제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뭔가 더 이제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힘든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큰 곡이에요. 멋지네요, 윤아 씨. 나는 그게 첫 번째로 근데 고마운 근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 봐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분들이나 후배분들이나 이렇게 좀 안 되셨던 기대보다 본인 기대치보다 좀 낮은 결과를 얻은 분들이 그 마음이 너무 뭔지 저희가 아니까 약간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을 약간 이끌어 드려야 할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를 주는 맞아. 이제 곡이다 이런 생각. 왜 못 줬어? 말랐어. 진짜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맞아. 네, 정말 아니거든요. 무대 위와 무대 아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쵸? 네. 멤버들. 그래서 후배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십니다. 정말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다 겪었고 저희를 보면서 좀 더 희망을 더 가지고 네, 잘 되실 수 있다는 뭔가 그런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로 저희가 인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줄게. 우리 후배분들 우리가 다 끌어주고 싶다 진짜. 그치? 도와줄게. 네. 그 롤링 커버가 바뀌었잖아요. 네. 뉴 새로운 커버 마음에 드세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네. 사실 그 사진이 저희가 이제 뉴 롤린 뮤비 촬영장 가서 수영장에서 그냥 저희끼리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렇게 기념으로 찍은 네.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그 어떤 팬분이 그걸로 이제 만들었죠 디자인을. 그게 네.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이라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찍어가지고 그게 약간 그 에너지가 팬분들한테 닿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뒷모습일지언정. 응. 우리 놀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 은전히 팔이 꺾여. 손가락까지. 아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으면 저희가 그 이전 커버는 색감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와요.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지금 파란색이라서 약간 그거보다는 강렬함이 맞아.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컨셉이랑은 좀 더 잘 어울리고 일단 대중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네 그걸로 저희는 만족입니다. 혹시 이제 롤링 말고도 숨은 명곡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죠. 네. 너무 좋아하는데. 은지 양이 운전만 해요. 저는 운전만 해가 너무 좋아요. 네. 바로 그냥 네, 운전만 해가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곡인데, 저희가 그게 멜로디 자체가 약간 시티팝 느낌의 멜로디인데 약간 저희가 처음 해봤죠, 시티팝은. 네. 너무 좋고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밤에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되게 좋은 노래고. 그리고 지금 그게 차트가 그거 말라 했어. 그치, 이거 말할라 했지. 그치. 내가 잘 말했구나. 이게 멜론에 이번에 멜론 차트 24시간 힛 차트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진입을 한 거예요. 참 진짜. 감동과 함께 같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복수 차트도 1위가 롤린이면 3위가 운전만 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롤링이 역주행 됐을 네. 때는 되게 안 믿겨지고 뭔가 어벙벙했는데 이제서야 감격을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운전만 해가 치고 올라올수록 되게 감격스럽고 되게 제대로 된 뭐라 그럴까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네, 롤리는 뭔가 낮에 들으면 굉장히 신나고 청량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운전만 해는 약간 밤에 들으면 훨씬 좋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 낮에는 롤린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운전만 해를 들으시면 딱입니다. 네, 유나 씨.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운전만에 대한 이제 매력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4명이서 한 곡이거든요. 만든 곡인데 진짜 개개인마다의 그 이제 목소리가 매력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이제 저희만의 매력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한번 느껴보시죠. 주옥 같은 멘트십니다. 맞아요.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계속 타이밍을 치고 못 나와서 봐가지고. 굉장히 운전만에 대한 열정이 저희 저희가 정말 네 세게 명의 나오는 네. 거거든요. 주옥 같다. 그리고 또 저희 4명이 처음 낸 앨범입니다.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뭔가 막 엄청 네. 애정이 느껴져요. 네. 네. 저 인터뷰 촬영은 네. 여기까지. 아, 네, 벌써요? 그럼 아니, 뭐예요? 그거 댓글. 이제 질문. 빨리 끝났죠? 네. 아주 좋은데요? 놀라워요. 아주 좋아요. 짱! 짱입니다. 답변 너무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미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건 약간 가볍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유정, 네. 유정양, 네. 유정양이 이제 스쿼트, 네. 영어로 스쿼트 꼬부로 네네. 요즘 많이 막 불리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소감 어떠신지? 아, 이거 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저희 멤버들이 항상 저를 꼬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분들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놀라운 건 일단 제가 닮은 건 둘째치고 포켓몬스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네,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무슨 뜻이시죠? 무슨 뜻이죠? 그 표정은? 네.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그래서 팬들이 놀랄 만한 이제 각자 숨겨진 비밀이나 개인기가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비밀. 비밀이나 개인기. 유나 씨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좋아요. 남의 비밀을 말해도 돼요? 왠지 뭔지 알 것 내 같아. 비밀? 뭐? 유나 씨는 이거 좋은 거예요. 뭐? 살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레 아무리 무섭고 징그럽고 막 이렇게 벌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민영 언니 벌레를 못 잡아요. 유나 씨는 약간 아무리 무서운 벌레가 나와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날려주는. 죽이진 않으려고. 그거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죽이는 벌레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빼고는 어떻게든 좀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 바퀴벌레는 나도 살생. 바퀴는 죽여야지. 바퀴는 근데 왜 죽여? 나쁜 거야? 바퀴는 안 죽이면 원숭이는 너무 강해. 알을 낳잖아. 그 계속 알을 엄청 나, 낳고 나쁜 거야 근데? 그럼 많아지잖아. 많아지잖아. 나쁜 괜찮아. 해충이야? 해충이야. 아니 봤을 때 그렇대. 행복해? 바퀴 보면? 그러면 안 진지해, 그렇지. 지금 너무 진지해. 거미도 그렇지 않아? 근데 거미는 아니야 나쁘잖아. 거미는 괜찮아. 거미는 거미는 괜찮아. 안 죽여. 언니 거미 안 죽여? 어. 그래? 응 거미 엄청 많았어 내 난다 방에. 나 왜 근데 죽이지는 많아? 못해. 거미 많았잖아. 왜 많아? 방에. 나 무서운데. 있었어. 어. 약간 아무도 개인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개인기. 뭐 딴 제가 얘기하고 있네 지금. 입수한 정보에 네. 따르면 유나 씨가 그렇게 네, 제가 뭐죠? 팝송 커버를 아. 좋은 거네. 어. 개인기야? 멋진 거네. 멋진 이게 거네. 가수인데 개인기인 거 같아. 가수인데 개인기가 되는 거야. 직업이 개인기가 될 수도 있지. 그죠. 그래. 근데 나 어디 가서 이제 노래 할 줄 아는 개인기가 있어. 팝송 커버. 팝송이 개인기. 오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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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좋진 않아요. 괜찮아요. 한곡 들려주세요. 한번 드릴게요. 잠깐만. 어디서부터 할지 가사를 생각해. 되듬어 봐야 되지. 네. 그 프라이스 태그 그 네. 근데 사실 가사가 조금 헷갈려서. 그냥 불러. 불러. 괜찮아. 하나, 둘, 네. You fame in love tonight. It's not about. 잠깐만. 네. 가사 어떻게? 가사 되겠는데? 못 봐요? 가사 보면 안 그냥 돼요? 거기서 그냥, 나나나나 아. 머니 You fame in love tonight. It's not about the money. Yeah. We don't need your money. Yeah. Just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Ain't about the chain. Ain't about the yeah. Bubbling, wanna make the world dance. Forget about the price tag. 오. 멋지다. 멋진 개인기다. 너무 오랜만에. 가사 잘 생각해냈는데요. 네. 무대를 찢어 놓으셨다. 와 멋지다. 그래서요? 다른 분들은 개인기 안 해요? 저희는 개인기가 없어요. 아니 시키시고 싶은 거 부탁드려요. 나 좋은 거 얘기해줬다. 빨리 시킬 거 있잖아 유나야. 유정 언니가 대표님 성대모사. 나 지금 너 좋은 거 얘기해줬잖아. 언니 이거 좋은 거야. 왜냐면 언니가 이거를 먹는 거야. 대표님 성대모사. 중요한 게 제가 그 성대모사를 하다가 성대 결절이 왔어요. 언니가 안 돼? 네, 가서 노래 부르다가 성대 결절이 게 아니라 네, 성대모사를 하다 성대 결절이 네. 왔어요. 하지만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대사가 뭐가 재밌을까요? 제가 하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그만 따라 시켜. 아닌데. 더 잘할 수 있어. 침 나와. 저 용감한 형제 대표님의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셔도 괜찮은 거죠? 네, 자주 많이 보세요. 많이 또 연락 오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점점 못하게 있어요. 네네. 목이 안 좋지.
다음 질문 갈게요. 만약에 이제 광고가 들어온다면 어떤 CF를 찍고 싶으신지. 저는 화장품 CF를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번 이렇게 시연해보. 아, 네, 그렇지, 그럼요. 잠시 네. 잠시 들어주세요. 네. 뚝뚝뚝. 뚝. 잘한다. 신고 들어보겠는데요 거기서. 안 써. 은지 씨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어서. 화장품 광고를 안 하고 자기를 광고하고. 그러게요. 화장품 광고 아니라 네. 본인을 꼭 찍어야겠네요. 너무 찰떡이네요. 네. 언니 뭐 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 이제 술을 먹을 수 있거든요. 주류 광고, 네, 광고주분들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관없어요. 맥주, 소주 뭐 다 가능하니까요. 잘 먹지는 못하지만, 네, 분위기는 좋아해요. 네. 근데 말투 왜 이래? 그러니까. 왜 이래? 아, 며칠 전부터 계속 분위기는 좋아합니다. 광고 말씀하실 때. 네. 느끼해. 그리고 저희가요, 또, 넷이 운전면허가 다 있습니다. 네, 드라이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CF 한번 노려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각자 힘든 하루 끝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있으실까요? 네.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잠이요. 진짜 잠을 자야 사람이 맞아요. 산다는 거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뭐 별로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잠을 자야 사람이 머리가 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잠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지금 제가 막 방송을 할 때도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버퍼링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멤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스트레스 푸는 가장 중요한 게 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는데요. 이제 활동할 때 매운 음식 많이 먹으면 뱃살이 나오니까 사실 네,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래 쉬었다가 정말 갑자기 재소환이 돼서 나와가지고 조금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나오게 되어서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조금 나중에 먹어도 괜찮으니까 네. 먹고는 쉽죠. 근데. 네.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치팅데이를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네. 하루 정도는? 네. 저는 스트레스 푸는 게 사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뒤집어 놓고 아, 맞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건데 요즘에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숙소가. 맞아요. 난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아니야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정리는 하고 하잖아. 근데 성이 안 차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은천이 뭐 있어요? 저요? 저도 먹는 거 매운 거 막 먹고 그런 게. 먹자. 그니까요. 잠도 있잖아. 잠도 있어요. 현재 씨가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 제가 진짜 안 그러는데 저 진짜 곤이 이렇게 자는 사람인데 아니 제가 진짜 피곤하면 제가 코를 골아요. 진짜 피곤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은지 씨 진짜 신기한 게 코 골다가도 누가 이렇게 인터뷰 오시면은 기가 막히게 빨리 깨요. 네. 마치 안 자는 것처럼. 천상 연예인이네. 멋져요. 위문 공연 이제 하실 때 네. 진짜 그 행복 바이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위문 공연과 그냥 일반 이제 음방 공연의 좀 가장 큰 차이점? 위문 공연만의 그런 특징과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음방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팬덤이 크지 않았어요. 저희가 10장로라고 부르시는 그 10명 내지의 원래 그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힘나고 감사했지만 사실은 그 무대 위에 서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 표정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위문 공연에 가는 다른 점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만 보고 있고 모든 군인분들이 저희만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대랑 이 앞에랑 가까워요. 관객석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정을 좀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이제 풀린다면 공연하실 예정이시죠? 그럼요. 무조건 해야죠. 최근에 또 잡혀 있어요. 아마 언택트 공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언택트라도 좀 파이팅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셨던 지역 중에 가장 먼 곳은 어디예요? 대행님도
있었고 남해 땅끝 마을 네. 그쪽 거기도 있었고 거제도 거제도. 쪽. 제주도 제주도도 있었고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 투어를 많이 네. 여행을 많이 하시고. 이제 롤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느꼈던 가장 첫 순간이 있었나요? 약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알아채신 분이 계신가요? 기억나요. 저희가 이제 다 처음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 그 영상이 점점 올라오고 이제 많은 분들 입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희는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민영 언니가 약간 야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 야 좀 될 것 같아. 좀 이상하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가? 그런 거 좀 다른가? 하면 언니가 좀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조금 막 이렇게 숨은 명곡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얼굴책 그런 데서 조금씩 올라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쵸? 혹시나 우리 곡이 되게 역주행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가 있어서 2018년에 뉴 롤린이라는 리믹스 버전으로 또 새로 내보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안 됐었잖아요. 잘. 그래서 상처받기 싫어서 이번에는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화력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조회수가 정말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국군장병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막 인수인계 이러면서 막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엔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이거 좀 조짐이 이상한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까?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해외 팬들한테 약간 영어로 메시지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브레이브걸스를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지지해준 팬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영어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To our fearless, feel so thankful to you guys and so happy to become like this situation, and we really want to see you guys again, and we love you. Thank you. Love you. 다른 멤버분들도 한국말로 하고 싶으시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谢谢. 셰셰님은 봉주루. 발음이 근데 다 너무 좋으시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히 리베 디히. 그게 뭐야? 독일어 아니에요? 나 독일어. 다시 해줘. 이히 리베 디히. 이상한데? 얘요? 이거 있는 거 맞아요? 맞아. 나 무슨 신조어인 줄 알았어. 역시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제 약간 많은 히트곡들이 여름 컨셉이시잖아요. 네. 혹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실지? 현재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중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말을 해주신 청량 섹시 컨셉을 저희가 이제 진짜 작정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컨셉이 아니었는데 대중분들이 그걸 원하셔서 저희가 지금 음악방송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새로운 곡으로 저희가 아예 그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작정해서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은 일단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브레이브걸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뭔가 힘들고 낙담적일 때 한 번씩 다시 꺼내 들어보는 가수? 그 음악을 다시 꺼내 들어보는 가수?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DM이 막 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저희가 되게 힘들다고 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물론 각자의 뭐 상황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거지만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저희가 그냥 열심히 노래하고
뭐 이렇게 무대를 즐기고 이런 모습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항상 감사한 게 마지막에 그래도 여러분 보면서 힘냅니다. 브레이브걸스 화이팅. 저희가 잘 되는 게 본인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들 때 그냥 저희를 보고 뭐 댓글이나 DM을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일일이 뭐 확인은 못하고 답장도 다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다면 뭔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 때 꺼내보는 가수. 네. 그리고 희망을 얻는 네, 가수. 브레이브걸스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정말 마음 맞는 팀원을 만났다는 거. 맞아요. 그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팀이기 때문에 가장 그게 큰 행운이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같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맞아.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원들이 없었더라면 저희도 없었을 거고 당연히 이렇게 4명이 역주행으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도 없었겠죠. 약간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뭔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또 저희 넷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넷만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팀원들을 얻으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다. 그래서 뭔가 진짜 좋은 친구들 든든한 직원분들을 얻었다는 느낌? 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내가 먼저 정말 마음을 열어야 해요. 뭔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나의 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눈빛 하나하나 말투 표정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그걸 느낄 거고 진심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시계 방향으로 옆에 계신 멤버분의 가장 큰 장점 하나씩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시계 방향이 이렇게 반지인가요? 언니 이렇게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요? 은전님 은지한테요? 가장 큰 장점 하나씩. 진지하게 가야 되나요? 아니면 원하시는. 근데 이게 저희 인터뷰가 진지한 인터뷰가 되고 있어요. 편하게 하면. 장점이요? 사실 너무 많죠. 은지 장점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뭔가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항상 이렇게 활기를 불러 일으켜주는 친구예요, 은지가.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봐요, 지금 되게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혼자 장난치고. 네, 눈도 크고 너무 예쁘고요. 장점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 사실 너무 많아서 그래? 뭐 해요. 착해요. 네. 끈해요. 네. 애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든든해요. 싸워줄 때 싸워줄 거. 제일 큰 장점이에요. 네. 싸워줄 때. 그리고 언니하고 동생한테 아무 상관없이 되게 애교가 되게 많아요. 저희 팀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정 언니는 일단 평소에는 되게 개구장이 같고 재미지지만 뭐 되게 진지하고 할 때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언니고요. 뭐 언니는 뭐 아시다시피 말도 되게 잘하고 또 눈웃음이 또 엄청 장점인 그런 매력적인 페이스를 갖고 보고 있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보고 있으면 화를 일으키는 약간 화를 일으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있고 좋은 얘기 하는 아 좋은 맞다 좋은 얘기 하는 거 네네 아무튼 어색해서. 네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저희 사이를 서먹하게 만드는 아무튼 네 언니는 아무튼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나 씨는 굉장히 진중해요. 그러니까 되게 장난도 잘 받아주고 되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막내지만 굉장히 진중하고 그냥 오히려 고민이 있을 때 뭔가 유나 씨한테 제가 되게 많이 털어놓는 편이에요. 아 유나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얘기하면은
뭐 뚜렷한 해결책은 딱히 안 내놓긴 하는데 되게 사람이 말하는 걸로도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런 위로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고 그리고 되게 솔선수범을 잘하는 친구예요. 뭘 할 때 모나지 않고 친구 자체가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집 정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같이 살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갖다 싸우게 되고 뭔가 불씨가 되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솔선수범해서 잘 정리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그게 작지만 되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훈훈하구만. 아이고. 민영 언니는요 마더님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웃음을 되게 많이 줘요. 아 진짜 인정.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기분이 좀 다운돼 있으면 언니가 뭐 언니도 물론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텐데도 먼저 약간 막 이렇게 언니가 까불까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성숙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이게 되게 부끄럽네요. 그치, 듣고 그치. 있는 게 되게. 뒤에서 말해서 그치. 옆에서 우리도 뒤통수 되게 막 보고 얘기해. 나 안 부끄러워. 땀나 지금. 은장이나 난 부끄러워. 원래 이런 거 즐겨가지고 칭찬해. 훈훈하구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역주행을 계기로 좀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서 새롭게 세운 목표가 있으신지? 저희 브레이브걸스는 약간 많은 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보다 힘드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보고 희망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붕 들뜨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좀 더 진중해지고 내가 무게를 갖고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께 뭔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게 아마 저희의 뭐 팀적인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연예계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없고 팬분들도 많이 뵐 수 없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배분들한테 좀 더 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저희도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또 드리고 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또 우리 많이 힘든 후배 친구들 우리를 보면서 더 버티고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저희가 끌어주고 싶어요. 저희는 말씀드렸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맞아요. 항상 무서워서 인사 못 맞아요. 하는 게 많이 들거든요. 네, 저희 해치지 그러나, 않습니다. 네, 저희가 생긴 걸 정말 따뜻하게 네, 얼마나 옆집 언니 같고 누나 같고 네, 그런 그룹인데요. 네. 편하게 다가오셔도 돼요. 정말. 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K-팝 헤럴드 구독자 여러분, 저희 오늘 브레이브걸스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안녕.